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학년도 1학기 보검서 개론을 맡게 된 주기철 교수입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 첫 수업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재택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학기를 잘 시작하고 또 이번 학기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검서를 맡게 되었는데, 먼저 이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업 계획이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를 알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저를 먼저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표를, 수업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소개드리는데요. 저는 신약을 가르치고 있고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했습니다. 91학번입니다. 오래됐죠. 네. 그리고 나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고신대 신학대학원 가서 MDiv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감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로 와서 교육학이죠, 그죠?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계속 사역을 하던 중에 2006년도에 이제 부목사 2년차쯤에 2년차를 지나고 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먼저 런던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여기 보시면 코닐 트레이닝 코스 있죠? 코닐 트레이닝 코스. 이 과정은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은 강해 설교에 아주 정통한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코닐 강해 설교 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코닐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받고 분석하고 또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계속 이 학교 오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제 수업에는 엑스포지션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고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런던에서 2년 있다가 다시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한 100마일 떨어진 곳인데 웨일스 가기 바로 전 도시인데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가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학위는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스톨을 받았고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했죠. 거기서 성경신학으로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를 받았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갈라디아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탁과에서 오신 학생들도 있으니까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개요에 대해서 볼까요? 과목 개요. 자, 본 과목은 복음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신학 내용을 공부하면서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장르나 복음서의 기록 목적, 복음서를 읽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론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 한 권인 요한복음을 택하여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각 개인이 직접 분석을 하고 준비한 엑스포지션을 발표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제 수업은 이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받고 그 본문을 스스로 연구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뭐 미래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 수업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제 다 알지만은 모르는 그런 생소한 친구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안되면 나중에 만났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목표는요,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방울서신이나 공동서신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서신서하고 또 복음서하고 장르가 이거 다르기 때문에, 장르가 다르면 또 해석하는 방법이나 또 이런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이야기체. 그래서 이야기와 서신은 기본 그 서술 방법이 다르고 또 구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의 장르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신도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기록 목적이 있겠죠. 그죠?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모르면 각 복음서를 해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 복음서의 기록 배경과 방법 및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복음서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자들로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말씀을 보고 분석하기, exposition. 그 다음에 글쓰기는 페이퍼 쓰는 거. 그래서 말씀 보고 분석하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교재는요. 주교재는 제가 바로 이제 만든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제공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 교재가 있죠. 그죠? 참고 교재 여러분들 아시는 데이비드 웨람 스티븐 월튼 복음서와 사도행전. 지난 학기 이렇게 봤을 때 개정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거 사시면 안되고 아마 개정판이 또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새로 사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크레이그 L 블럼버그의 예수와 복음서, 이런 참고서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제 도서관 가셔서 볼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포엘의 복음서 개론, 허주 옮김이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자, 그 다음에 데럴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조나단 T 패딩턴 뉴호영 역의 복음서 읽기, 이런 것들 그 외에 차이가 많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적평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성적평가는 출석이 20%고요. 중간 엑스포지션이 30%, 기말 페이퍼가 30%, 그 다음에 발표 및 참여율이 10%, 그 다음 복음서 일독이 10%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 댓글 이렇게 새로 제가 넣은 게 발표 및 참여율인데, 발표를 하는 태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에 그 참여율이나 질문하는 모습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보면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은 좀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부를 하면서 복음서도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책만 보지 말고 성경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평가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출석률이 20%인데 이 출석률이 20% 아주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중에 20점이란 말입니다. 한 번 결석하면 우리가 2학점짜리니까 한 번 결석하면 2번 결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번 결석하면 1.5점에서 2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감점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결석하면 100점에서 98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점이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학교 정책상 4회 이상 결석하게 되면 바로 F가 됩니다. 아시겠죠? 총 15회 중에 4회니까 이렇게 4회 이상 결석하게 되면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4회 이상 결석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100점 다 받아도 4회 이상 결석해버리면 F가 되기 때문에 아주 출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석은 유체크로 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절대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출석을 주로 부르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 익히려고 부르는 거고, 그 부르는 거하고 출석 유체크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유체크 안에서의 이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해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했다면 저한테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면 대답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올 필요 없고 유체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면 제가 일주일 안에 하면 고쳐주고, 일주일 후에 와서 저한테 말로 하면 저는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좀 고쳐줬는데 이제는 절대 고쳐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 있죠? 4개 구두로 하는 이해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출석 문제 가지고 저한테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출석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 출석. 그 다음에 중간 엑스포지션 35%입니다. 35% 아니죠. 30%죠. 그죠? 30%입니다. 죄송합니다. 35%는 30%입니다. 제가 못 고쳤네요. 30%. 자, 엑스포지션의 뜻은 상세한 설명 또는 해설입니다. 따라서 엑스포지션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본문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 또는 해설하는 것입니다. 학기 초반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구절을 배당할 것입니다. 그 숫자나 이 전체를 보고 제가 여러분 그 신청 기간 재수강이 아니라 그죠? 그건 있죠. 드롭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전체 윤곽이 나오니까, 그래서 숫자에 맞게 전체 구절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절이 본문에서 가지는 의미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세히 살펴서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강의는 초반 얼마간 진행되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에베소서 했습니까? 야고보서 했나요? 어쨌든 그 하면서 처음 얼마간은 그죠? 창의가 아니고 강의할 동안에 요한복음의 전체 그림을 제가 이제 강의 앞에 몇 번 할 동안에 제가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각 학생들은 그 그림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문의 그림을 맞추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그려줄 테니까 그 큰 그림 안에서 각 부분에 주어진 그것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엑스포지션 목적이 뭐냐? 목적.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시킵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목적이 있습니다. 엑스포지션 목적은 신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목사가 될 사람들이죠. 혹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보고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할 뿐 아니라 파악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여 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신학교나 신대원 다닌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신학 공부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설교를 잘하거나 성경 내용을 잘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학교 다닌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학점 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훈련하고 또 피드백 받고 또 고쳐보고 계속 실제적으로 해봐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련하기 위해서
exposition과 같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형식은 다음에 이제 만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형식은 본문, 그죠? 그 다음에 big idea. 본문은 뭐 요한본 몇 장 몇 절이고, 빅 아이디어는 그 단락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가장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그 본문의, 그죠? 전후 문맥이죠. 예, 배경이고 문맥이죠. 그 다음에 body에서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두 대지 또는 세 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onclusion,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결론, 여기서 나온 내용을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고 기도 내용을 적는 이 순서입니다. 분량은 대략 한 7분 분량으로 하고 대략 A4 용지 한 2장 정도면 됩니다. 2장에서 2장 반인데 한 2장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2장, 아주 잘 되고 깔끔한 내용은 우리가 듣기 좋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2장, 3장 넘어가면 피곤합니다.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7분 분량 A4 용지 2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 페이퍼, 이것도 30%입니다. 제가 고치지 못했네요. 30%입니다. 자, 기말에는 신학적인 주제를 주어서 그 주제에 맞는 글을 A4 용지 2장 내지 3장 내로 쓰는 것입니다. 이 신학 주제는 제가 학기 시작 여러분 만나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주제는 보통 한 2개 중에서 그 2개 중에 골라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 기말 페이퍼의 목적은 엑스포지션과는 다르지만은 역시 글 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아야죠.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 그죠?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이 안 되면 설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글을 논리적으로 잘 써야 그 다음에 설교도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카데믹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직접 분석하는 거고, 이 기말 페이퍼는 아카데믹하게 약간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은 다르죠. 자, 그래서 형식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든지,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내가 이 문제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역사를 따지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의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뭐 이런, 서론은 뭐 여러가지 형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페이퍼 형식이나 또 각주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페이퍼 형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주의 신학회 투고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인터넷에도 찾을 수 있으니까, 복음주의 신학회 투고 규정을 참고해서, 그런 형식이나 그리고 각주 넣는 방법들 그리고 참고문을 넣는 방법 기타 등등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럼 다 필요한 거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꼭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절 문제가 좀 자주 한 번씩 나타나는데,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안 됩니다. 3단어 이상으로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빌려올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그냥 써도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각주를 달아줘야 됩니다. 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이미 인용한 것이면서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는 재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 인용해 놓은 것을 내가 직접 책에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용한 사람의 것을 가져오면서 단순하게 그것을 인용하면 안 된다. 그 책에서 내가 재인용했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영어로 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영어 원본을,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책을 어디서 보고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자기는 영어 본문도 읽어보지 않아 놓고 그냥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여기서 재인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껏 몇 가지 경우가 있었죠. 엑스포지션에서 남의 것을 순서만 바꿔서 제출했다가 F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학생이 제가 이때까지 한 4년, 5년째인데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자기가 하지도 않아놓고 남의 거 막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순서만 바꿔놓고,
그래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었는데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 않아서 그 학생은 F를 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말 페이퍼의 경우에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그대로 뺏긴 경우가 몇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점수 주지 않습니다. 점수 주지 않습니다. 남이 그 그대로 뺏겨오면 표절입니다. 자, 뺏겨놓으면 뺏기는 사람들은 그냥 막 정신없이 뺏기겠지만은 그 글 쓴 거 보면 자기가 썼는지 그 수준에 맞는 글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쓴 것은 자기가 쓴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 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인터넷 다 찾아봅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또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찾아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엑스포지션 또는 기말 페이퍼를 낼 때에는 리포트 앞 표지나 교수 이름 등은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앞 표지, 뒷 표지 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종이를 두껍게 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종이 아끼세요. 그냥 바로 그냥 구문으로 그 서론별로 이렇게 그 제일 앞 페이지 그냥 하면 됩니다. 제일 위에 그냥 학번 적고 보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참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그것은 출석률과 수업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결석 한 번만 하면 A뿔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지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결석 한 번 하면 A뿔 받을 확률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엑스포지션이든 기말 페이퍼든 최고 점수는 30점 만점인데 30점 만점 했을 때의 최고 점수는 29점입니다. 왜 29점이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국 스타일인데 영국 스타일은 100점 만점에 한 70점, 75점 받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저도 그거 참고해서 30점 만점을 했을 때의 최고 점수는 29점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저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겨서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30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는 29점입니다. 그걸 아무리 잘 쓰고 엑스포지션 아무리 잘해도 29점입니다. 자, 그리고 차등적으로 1점씩 깎아서 점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나만의 그냥 저만의 어떤 표현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1점 1점씩 이렇게 깎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을 만점 받아도 그죠? 중간 기말 30점이니까 60점 만점에 58점입니다. 잘해도 최고로 잘해도 58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결석을 한번 했다 해보십시오. 그죠? 결석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점 깎인다 싶으면 다른 거 다 만점 받았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빠지면 96점 돼버리죠. 96점. 뭐 이런 경우는 A뿔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학생이 엑스포지션이나 기말 전체에서 둘 다 최고 점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의 과제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A뿔이 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출석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쓰려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저는 이제 성실한 사람을 성실한 목회자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이것보다는 머리 나쁘더라도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리 좋더라도 공부 잘하더라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은 제 수업에서 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적어도 제 과목은 fail, F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요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제 과목을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것 듣고 겁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 과목 수강하는 것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수업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발표하고 이렇게 피드백 하는데 되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 이 개요를 들어보시고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제 과목을 캔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이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